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2시 57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버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0.3% 정도 하락 마감했으니까 코버스는 상승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95원에서 0.6%? 예, 곱하기 0.65를 하면 12.5원. 그래서 이걸 10원을 해야 될까요? 15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10원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105원이 되나요? 10원. 95원. 네, 2105원. 그래서 2105원을 적용해 보면 매수가는 2070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2070원이 되고 목표가가 2150원이요. 21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구조면 이번 달의 저가는 지키고 이번 달의 고가는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이 구조라면 8월달 고가를 넘는다는 얘기죠. 이 구조에선 8월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2215원을 넘어야 되니까 2220원 이상으로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 전략은 월봉으로 봤을 때 207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 정작 이번 달 저가를 붕괴를 해도 매수세는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만들어진 지금 하단선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 위치가 5개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떨어지면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번 달 고가를 넘는다면 8월 달의 고가인 2215원도 넘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고 버텨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급격한 하락이 오지 않는 한 보유는 12월 달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좋은 구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도는 이제 계속 낮아지면서 고가, 종가,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형태라서 이게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기본적인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만 넘어준다면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이제 222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파죽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에서 악재가 터진다면 제 느낌엔 다음 달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 정도. 그리고 그 악재가 터지고 나서도 아마 되감기는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시간 구조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도 상관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이 남은 4거래일 동안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잘만 버텨주면 2215원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태고, 과연 이게 2215원에서 멈출 수 있는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거의 대세 상승의 거의 그 출발점? 딱 그 자리에 와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상단선의 위치는 2110원.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2060원. 그러니까 이 구조로는 이번 주 고가를 지킬 생각도 별로 없지만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최대한 이번 주 저가에 가깝게 매수를 해야겠죠. 왜냐면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딱히 기대할 게 별로 없잖아요. 수익폭이 5원이에요. 5원. 그러니까 5원이라는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시가의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아래로 조정을 주는 모양새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저가를 깨도 매수해도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고 해도 매수 전략이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안 깨고 가는 게 최선이고요.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해요.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60원 아래의 가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일봉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 2095원, 그다음에 2085원, 마지막으로 207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206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오히려 일봉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봉은 매도 전략이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주봉은 2110원에서 누를 거고요. 아마 시작하면 2110원을 찍었다가 더 올라가든 거기서 밀리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양새로는 2110원은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110원을 찍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봉이 어디서 감아 올려줄 거냐예요. 그래서 감아 올려주는 가격이 여기 2095원일지 2085원일지 2070원일지 그 가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튕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쫙 내려와서 마감했다 그러면 주봉 저가 깰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봉의 저가가 깨졌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월화 수 정도? 수요일 정도.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수요일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날이고요. 주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구조라면 월요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타이거. 자, 타이거는 2175원입니다. 2175원 곱하기 0.6 하면 여기도 13원이에요. 참 애매하죠. 여기도 보수적으로 10원만 해볼게요. 그러면 2195원이 됩니다. 2195원. 85원. 2185원이요. 그러면 다음 달 매수가는 2150원이 나오고 목표가는 2230원. 2230원이면 이번 달 고가를 넘는 거죠.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일명 최고가 모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8월 달에 고가 2,300원을 돌파하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이번 달 고가 넘으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코스피 지수는 3월 달 저가가 2,929란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3월의 고가로 잡으면 3월의 고가가 2,3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의 고가만 넘는 게 아니라 3월 달의 고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달의 종가가 얼마나 고가에 가깝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사실 10월 달에 어느 정도 시세를 낼 거냐에 대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상승하려고 차트를 정말 잘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월봉만 봐서는 좋다. 진짜 잘 그리고 있다. 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봉이 도와줄 거냐 말 거냐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2,195원, 그 다음에 매수가는 2,14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다음 주에 최대한 상승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트로만 보면. 그러니까 좀 아쉽죠. 월봉이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형태는 되도록이면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일봉은 반대로 좋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2,175원, 2,165원, 2,150원. 이 셋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은 월요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일봉이 양봉으로 딱 마감하면 이거 홀딩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 마감하면 아이고 주봉이 전봉 저가 깨겠구나 생각하시고 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했을 때 다시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마도 수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곧버스를 사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은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날짜는 딱히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 그렇게 유리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주봉은 누르고 일봉은 받치는 구조, 그죠? 그리고 사거래일 동안에 과연 월봉의 종가를 어디다 둘 거냐? 월봉의 종가가 최대한 고가에 가깝게만 마무리해 준다면 아마도 연말까지는 곧버스가 대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0.6%를 빼야 되죠. 25,490원 곱하기 0.6%를 하면 152원을 빼야 돼요. 150원만 빼볼게요. 그러면 25,490원에서 150원을 빼면 25,340원이 됩니다. 그래서 25,340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목표가는 얼마가 되냐면 25,680원이 되고요. 매수가는 얼마냐? 24,625원이 돼요. 그런데 이 가격은 이번 달 저가보다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월달 저가도 붕괴하겠죠. 8월달 저가는 24,285원입니다. 이 위치를 붕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월봉은 지금 매우 안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5,340원. 자, 25,340원을 이제 주봉에 적용을 해보면, 예, 주봉은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 간격은 25,270원. 그러니까 25,270원에서 25,210원 사이, 딱 그 60원의 공간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어쩌면 종가가 더 낮은 위치에서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795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그렇게 딱히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레버리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떨어뜨리지 않는 역할은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상승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봉은 매수 불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뭐.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일봉은 월요일에 매수가 불가능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주봉의 60원 공간이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매수 전략은 포기를 하시고, 만약에 보유한 게 있으면 이제 반등했을 때 수익이 나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월요일에는 매수운이 없다. 매수하려면 그냥 주봉의 그 하단선과 이번 주 저가 사이에 그 60원 공간만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 주 목요일에 종가가 어디냐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최대한 저가랑 멀어지는 종가가 되어야 되고요. 고버스는 반대로 고가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종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야간 선물의 그 하락폭을 반영해서 고버스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